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종교 때문에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결혼 초반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다른 종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온했다. 남편은 시댁의 불교 전통을 중시했고, 며느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서로의 종교적 차이는 그저 다름으로 받아들여졌다.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고, 며느리 역시 남편이 불교식 예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 작은 차이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초반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남편은 시댁에서 매년 치러지는 불교 제사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으려 했다. 그저 그녀가 조금씩 적응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고, 아내 역시 교회와 시댁의 전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다. 이때까지는 둘 사이의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첫 제사의 시즌이 다가오자 상황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제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신앙은 조상을 위한 제사를 거부했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처음 몇 차례는 큰 갈등 없이 지나갔지만 제사 때마다 며느리의 불참은 점차 시댁 안에서 작은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가족이 중요한 행사에 빠지는 게 어디 있니?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불만을 토로했다. 남편은 그때마다 아내를 변호했지만 점차 그도 시댁의 분위기에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을 받았고, 갈등은 서서히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제사가 지나고 난 후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시댁의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다. 제사 때마다 아내가 불참하는 것을 보며 남편의 가족들은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시어머니는 집안 모임에서 아들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남편은 그녀의 말에 조심스럽게 변명했다. 와이프가 종교적인 이유로 참석을 못하는 거야. 이해해줘. 하지만 그의 변명은 점차 효과를 잃어갔다. 며느리는 시댁의 냉랭한 시선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제사에 참석할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야.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다. 남편은 이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차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느꼈다. 그는 아내의 믿음을 존중하면서도 시댁에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그 사이에서 그는 지쳐갔다. 어느 날 시댁에서의 저녁 자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제사 참석 문제로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며느라, 이번에는 내가 와서 같이 제사 지내면 안 되겠니?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아내는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제사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건 제 신앙과 맞지 않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입을 닫았고, 저녁 내내 그 자리는 얼음장 같은 분위기로 변했다. 이후로 남편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점점 더 피곤해졌다. 그는 아내와 시댁 사이에서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시댁의 문제로 신경이 곤두섰고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동안 두 사람을 묶어주던 따뜻한 대화는 이제 종교와 가족 전통 문제로 인해 사라져갔다. 아내 역시 남편에게서 느껴지는 거리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둘은 서로를 점점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들었다. 갈등은 점차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큰 문제로 커졌다. 아내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시댁과의 마찰을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남편 역시 양쪽의 기대에 지쳐 있었다. 특히나 시어머니의 불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가족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 말은 남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아내와 남편을 동시에 앉혀놓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결혼한 후에는 가정을 존중해야지.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우리 가족의 전통을 따라야 하는 게 맞아. 그녀의 말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어조였다. 아내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이 결혼이 제 신앙을 포기하는 결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가족을 존중하는 것과 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대화는 결정적인 갈등으로 이어졌다. 남편은 양쪽의 의견을 조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더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했다. 이게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매번 반복되는 갈등과 싸움은 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고 그는 더 이상 아내와 대화할 때도 평소처럼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의 말투에는 짜증과 피로가 섞이기 시작했다. 아내 역시 남편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다. 그가 예전처럼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남편은 시댁의 불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내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듯했다. 아내는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고 갈등의 틈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싸움으로 번졌다. 남편은 시댁의 눈치와 아내의 불만 사이에서 점점 더 지쳐갔고 아내는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쌓아왔던 이해와 배려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고 부부의 대화는 이제 늘 갈등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번은 제사를 앞두고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제사 참석을 요구했다. 너는 이제 이 집안 며느리다. 전통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 저는 이 제사에 참석할 수 없어요. 제 신앙을 어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분노를 터뜨렸다. 가족을 위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무언가를 해야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아내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내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집에서 대화를 시도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내 편이 아니었다는 걸 느꼈어. 내가 이렇게 외로운 결혼 생활을 할 줄은 몰랐어. 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처음엔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아내가 시댁과의 전통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너는 항상 너의 신앙만 고집해. 하느님이 불교 제사에 참석하면 천국에 안 보낸다더냐. 그의 말은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서로의 의견이 끝내 절대적으로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둘은 더 이상 이 결혼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점점 더 깊어지는 불신과 갈등 속에서 아내는 결정적인 선택을 내렸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서로의 삶을 존중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잖아.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는 건 무의미해. 남편은 처음엔 아내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싸우고 화해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결정적인 결심이 느껴졌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그 역시 이제는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내의 굳은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거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지킬 테지. 하지만 그 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우린 이미 충분히 알았잖아. 그녀의 말은 냉정하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쌓여온 실망과 고통이 가득했다. 더 이상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다. 남편은 이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결정을 곱씹으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혼이라는 선택뿐이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아내는 침묵 속에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제 밤의 대화는 돌아올 수 없는 결단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묘한 공허함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아내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끝내자.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는 건 더 이상 의미 없어.
남편은 아내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상실감이 솟구쳤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불만이 그 순간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테이블을 강하게 쳤다. 이게 다 내 종교 때문이야. 내가 한 번만 나를 이해했더라면 우린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그는 크게 외쳤지만 아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이 결혼에서 모든 감정을 소진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종교를 위해 산 게 아니야.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나 자신이었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텅 빈 집에서 홀로 남아 그제서야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가족도 아내도 그의 삶의 의미도 모두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그는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술을 따르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곱씹었다. 신앙과 가족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이 엇갈려 버린 인생에서 그는 더 이상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와 빈 술병들 뿐이었다. 아내는 떠났고 그녀가 떠난 뒤 남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다. 그녀가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문 쪽을 바라보며 홀로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잘못일까?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